행간을 지나온 말들이 밥처럼 따뜻하다. 한마디 말이 한 그릇 밥이 될 때 마음에 쌀 씻는 소리가 세상을 씻는다. 글자들의 숨 쉬는 소리가 피 속을 지날 때 글자들은 제 뼈를 녹여 마음의 담백이 된다. 서서 읽는 사람아, 내가 의자가 되어줄게. 내 위에 앉아라. 지구별의 별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별별 책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박진선입니다. 별별 책방은 우리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또 같이 감상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김혜란 작가님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전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시는 이기철의 따뜻한 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보았습니다. 함께 두근두근 내 인생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작가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혜란 작가님이시죠. 저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통해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을 처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제 많은 소설집들을 만나게 되었죠. 김혜란 작가님은 1980년 인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2살인 2002년이죠. 단편소설 노크하지 않는 집을 통해 문단에 등단하셨습니다. 제가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집은 두 가지를 읽어보았는데요. 2005년에 나왔던 달려라 아비, 그리고 2012년에 발간된 비행운이라는 두 가지 작품, 소설집을 읽어보았어요. 이 외에도 2007년에 나온 침이 고인다, 그리고 2017년에 나온 바깥은 여름이라는 소설집이 추가로 있습니다. 제가 바깥은 여름은 몇 번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소설집 빌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빌려보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한번 가서 빌려보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또 다양한 수상 경력도 가지고 계신데요. 한국일보 문학상은 최연소로 수상을 하셨어요. 이 외에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그리고 신동엽 창작상, 이효석 문학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두근두근 내 인생은요, 장편 소설이에요. 2011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영화화 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두근두근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작가 소개를 마무리해보고요. 같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총 354페이지의 장편소설이고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뒤에는 소설 속 주인공이죠. 아르미의 소설 두근두근 그 여름이 있습니다. 이 두근두근 그 여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소설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필로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어린 부모는 17살의 부모가 된 아르미의 부모님 미라와 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늙은 자식은요, 조로증에 걸린 17살 아르미를 말해요. 조로증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소설 속에서 조로증은 아주 희박한 확률로 걸리는 병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빨리 늙는 병이죠. 이에 대해서 소설 속에서 아르미는 3살에 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17살이지만 80세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소설은요, 미라와 대수의 만남, 그것부터 아르미의 투병, 그리고 죽음까지를
어린아이인 아름이의 시선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소설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요. 이웃에게 희망을 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뤄서 가정 경제력이 조금 어려웠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아름이가 촬영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의 노인이죠. 장씨 할아버지와 아름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세월을 다 지낸 장씨 할아버지와 겉모습만 나이가 들게 된 아름이와의 대화가 감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서아라는 아이와의 메일 주고받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면 혹시 소설을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서아라는 아이는요. 사실 그 정체가 정말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름이가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름이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마음 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에피소드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는요. 아름이가 죽음을 맞이해요. 부모님에게 소설을 건네게 되고 곧 태어날 동생에게 자신의 존재 또한 알리게 됩니다.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인상 깊었던 구절도 몇 가지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총 2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지만 나는 더 큰 기적은 항상 보통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편이다. 보통의 삶을 살다 보통의 나이에 죽는 것. 나는 언제나 그런 것이 기적이라 믿어왔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해보고 싶었어요. 실망하고 그러고 나도 그렇게 크게 울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2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뽑은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또 그게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통의 삶 속에서 누군가는 실패 또한 경험하고 싶은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삶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일을 통해 제가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한 경험으로 삼고 소중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은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또는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소개시켜드리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소중함 그리고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오늘 별별 책방에서는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그에 따른 감상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나의 삶에 대해 조금은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나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른일지도 모르는 17살의 아름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 책방의 책방지기 박진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책과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함께 해주실 거죠?